새벽 5시 30분. 서울 메디컬 센터의 복도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과 과장실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죠. 성우는 늘 그랬듯이 병원에서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20년이라. 성우는 책상 위에 놓인 의사 가운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가운에는 외과과장 박성훈이라는 이름표가 빛나고 있었죠. 이 자리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정말 끔찍한 밤이었죠.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트럭이 충돌하면서 10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중상 환자만 10명이 넘었죠. 박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할지. 당시 레지던트였던 민호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달려왔습니다. 성우는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했죠. 민호 침착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 성우는 메스를 들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10명의 환자 모두를 살려낸 것입니다. 언론은 그를 신의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박 과장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성우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죠. 이제는 3년차 레지던트가 된 그의 얼굴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아, 민호야. 벌써 왔구나. 네, 과장님. 오늘간 이식 수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성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수술이 있는 날이었죠. 50대 남성 환자의 간 이식 수술.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이었습니다. 7시가 되자 외과 의료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성우는 회진을 시작했죠.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302호 김 씨는 어때? 어제보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과장님. 간호사의 대답을 들으며 성우는 환자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죠. 회진을 마치고 수술실로 향하는 길. 복도에서 젊은 여성 레지던트를 만났습니다. 이지은이었죠. 외과에 막 들어온 1년차였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은이 인사를 했습니다. 성우는 잠시 걸음을 멈췄죠. 지은 선생, 외과 생활은 어때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은의 대답은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성운의 표정은 복잡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선생, 혹시 다른 과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내과나 소아과 같은. 순간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우는 계속 말을 이었죠. 외과는 정말 힘든 곳이에요. 밤샘 수술도 많고 체력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저도 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우는 어깨를 으쓱했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선 성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정확하고 빨랐죠. 메스가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흡인기. 네, 과장님. 지혈 잘 되고 있나? 네, 출혈량 정상 범위입니다.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운의 집중력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죠. 마침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모두들. 성운이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실의 의료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점심시간 성우는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태유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상사였죠. 두 사람은 의대 동기였습니다. 성우나 수술은 잘 끝났어? 당연하지. 내가 실패한 적이 있나? 성운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태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곧 진지해졌죠. 그런데 말이야, 조만간 의료진흥청에서 사람이 올 거야. 의료진흥청? 뭐 때문에? 병원 시스템 개선이랑 뭐.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인가?
그런 걸 한다더라고. 성훈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또 쓸데없는 짓을 하네. 우리가 환자 치료하기도 바쁜데. 그래도 정부 방침이니까 협조해줘야지. 태윤의 말에 성훈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성훈. 아내 은주와 대학생 딸 수민이 그를 맞았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었네요. 큰 수술이 있었어. 밥은 먹었니?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성훈은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은주가 물었죠. 병원에 여자 의사들은 많아요. 몇 명 있지. 왜? 그냥.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 의사 하잖아요. 성훈은 젓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특히 외과는 더 그렇고.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해. 그게 꼭 남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빠. 수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성훈의 눈썹이 올라갔죠. 수민아, 넌 아직 사회를 몰라. 수술실은 전쟁터야. 한순간의 망설임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지. 수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죠. 은주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참, 내일 수민이 학교 행사가 있대요.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죠. 밤이 깊어가는 서재. 성훈은 의학 저널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죠. 수술실은 전쟁터다. 성훈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념이었죠. 20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것이 의료계의 진실이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곧 그의 신념이 완전히 뒤집힐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작은 내일 아침 한 여성의 방문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성훈은 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내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훈은 평소처럼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는 낯선 공문이 하나 놓여 있었죠. 의료진흥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병원 시스템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전문가 파견 안내. 성훈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손가락으로 공문을 톡톡 두드리며 혼잣말을 했죠. 또 무슨 여자가 와서 우리 병원 일이나 방해하겠군. 그는 공문을 구겨서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꺼내 펼쳤죠. 어쨌든 병원장이 말한 일이니까요. 오전 10시. 외과 의국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의료진들이 수군거렸죠. 들었어? 오늘 누가 온대? 의료진흥청에서? 뭐 하러 오는 거야? 성훈은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순간 의국 문이 조용히 열렸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긴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죠.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최은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아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의국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성훈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의료진흥청에서 오셨다고? 은하는 성훈을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앞으로 한 달간 병원 시스템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성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시스템이요? 우리 병원은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죠. 과장님, 일단 인사라도. 성훈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은하와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는 일부러 힘을 주어 꽉 잡았죠. 하지만 은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과장님. 그래요. 뭐 구경이나 하고 가시죠. 성훈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의국 한쪽에 자리를 잡았죠. 오후 2시.
원래 외과 의료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하도 참관자로 참석했죠. 성우는 회의를 주재하며 일부러 더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번 달 수술 건수는 152건. 성공률 98.7%입니다. 성운이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은하에게 향했죠. 최 선생, 이 정도 성과면 어떻습니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까? 은하는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성운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 맞다. 최 선생은 외과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성운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여자가 수술실 운영에 대해 뭘 알겠어요. 차라리 원무과에 가서 서류나 정리하는 게. 쾅! 은하가 노트를 덮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녀를 바라봤죠. 하지만 은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운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회의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성운을 바라봤죠. 과장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성운은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의 표정은 어두웠죠. 성운아, 좀 조심해. 그래도 정부에서 온 사람인데. 정부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실력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니야? 성운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은하가 도망간 것이라고 생각했죠. 회의가 끝난 후 성운은 의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하가 아직도 그곳에 있었죠. 조용히 병원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운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는 은하에게 다가갔죠.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은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죠. 네. 할 일이 있어서요. 할 일? 무슨 일? 은하는 대답 대신 다시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운의 얼굴이 붉어졌죠.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봐요, 최 선생. 순간 은하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죠.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왠지 성운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요? 과장님은 의사가 되신 지 20년이 되셨다고요? 성운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래요. 왜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은하는 다시 자료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성운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가 불안해? 겨우 서류나 들여다보는 여자한테. 저녁이 되어 성운은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간호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최은하 선생님 봤어? 되게 멋있더라. 그러게. 뭔가 포스가 있어. 박 과장님이 무시했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고. 성운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를 보고 흩어졌죠. 성운의 기분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성운은 계속 은하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신경 쓰이는지 알 수 없었죠. 아니야. 그냥 허세일 뿐이야. 성운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날 밤 성운은 잠을 설쳤습니다. 은하의 차분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그녀가 회의실을 나가던 모습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성운은 베개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 같은 밤이었죠. 성운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 서울 메디컬 센터 외과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된 대형 수술 3건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이죠. 오늘은 한잔해야겠는데. 성훈이 가운을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를 괴롭혔던 은하에 대한 생각도 잠시 잊을 수 있었죠. 과장님, 그럼 오늘 회식하는 거예요? 민호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성훈은 호탕하게 웃었죠. 당연하지. 이번 주 고생한 우리 팀 사기도 올릴 겸 의료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은도 있었고 간호사들도 몇 명 참석했죠. 총 15명이 병원 근처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이번 간 이식 수술 정말 대단했어요, 과장님. 그때 출혈 부위 찾는 거 진짜 신기처럼 보였어요. 칭찬이 이어지자 성훈의 기분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소주잔이 비워질수록 그의 목소리도 커졌죠. 내가 뭐랬어? 수술은 경험이라고. 20년 동안 메스를 잡았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지. 첫 병이 비었습니다. 두 번째 병이 열렸죠. 성훈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성훈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요즘 여자 의사들 너무 많아진 거 아니야?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죠. 하지만 성훈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내 말이 틀렸어? 의대 정원의 절반이 여자라는데 그게 정상이야? 태윤이 조심스럽게 말렸습니다. 성훈아, 그 정도 하자. 여기 지은 선생도 있고. 하지만 술 기운이 오른 성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더 커졌죠. 지은 선생한테도 하는 말인데 여자 의사들은 결국 시집가서 애 낳으면 그만두잖아. 그럼 그동안 들인 교육비는 다 어떻게 해?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잔을 잡으려다가 놓쳤죠.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은? 뭐? 사실을 말하는 것도 문제야. 성훈은 소주를 한 잔 더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빛이 흐려졌죠. 수술은 체력전이라고. 여자들이 밤새 응급수술을 견딜 수 있겠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빠지면 환자는 누가 책임져? 한 간호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훈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소주병이 열렸습니다. 성훈의 혀가 더욱 꼬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말이야, 최은아. 갑자기 은하의 이름이 나오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성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그 여자 뭐야? 와서 우리 병원 감시나 하고. 아마 실력은 없고 여성 할당제로 자리나 꿰찬 거 아니야? 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야, 박성훈. 그만해. 하지만 성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에 완전히 취해버렸죠. 최은아 같은 사람은 그냥 서류나 정리하는 게 맞아. 수술실이 뭔지도 모르면서 와서 지적질이나 하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죠. 하지만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존경했던 선배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훈은 계속 말을 쏟아냈습니다. 의료계가 여탕이야. 진짜 응급 상황에서는 결국 남자 의사들이 나서야 하는 거 아니야? 여자들은 피 보면 기절하고. 과장님. 지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도 의사예요. 여자라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성훈이 비웃었습니다. 봐봐, 감정적이잖아. 이래서 여자는. 펑. 지은이 테이블을 치고 나갔습니다. 문이 세게 닫혔죠. 다른 간호사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회식 자리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죠. 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훈아, 진짜 너무했다. 뭐가 너무해? 다들 왜 이래?
성우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흐릿했죠. 민호는 조용히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죠. 이 녹음 파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회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성우는 비틀거리며 택시를 탔죠.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다들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죠. 집에 도착한 성운. 은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또 과음했어요? 얼굴이 왜 이래요? 아니야. 괜찮아. 성우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죠. 잠들기 전 흐릿한 의식 속에서 은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미소가 왜인지 무서웠죠. 내가 뭔가 실수한 건가?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성우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민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 속 녹음 파일을 바라보며 고민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존경했던 선배의 추악한 모습. 그것을 폭로해야 할지 묻어둬야 할지. 민호의 밤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운명의 월요일이 말이죠. 월요일 아침 민호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병원장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죠. 병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무슨 일이야? 앉아서 말해. 민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금요일 회식 때 박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녹음했습니다. 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성운의 목소리가 병원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 의사들은 결국 시집가서 애 낳으면 그만두잖아. 의료계가 여탕이야. 태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죠. 민호야, 이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태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전화기를 들었죠. 윤리위원회 긴급 소집이야. 지금 당장. 일주일 후 의료진흥청 대강당은 전국에서 모인 의료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료혁신 특별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었죠. 성우는 평소처럼 당당하게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모르고 있었죠. 오늘은 뭔 발표를 하려고 이렇게 모였대? 성운이 옆자리의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 위로 한 사람이 올라왔죠. 순간 성운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전과 달랐습니다. 당당한 자세,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그리고 화면에 뜬 그녀의 직함을 보고 성우는 숨이 막혔죠. 의료진흥청 의료질관리본부장 최은하. 하버드대학교 의료경영학 박사. 서울대학교 응급의학과 전문의. 성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가 무시하고 모욕했던 여성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의 전문가였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진 상호 존중과 성평등 문화가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는 의자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죠. 최근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은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내용에 성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것은 성운이 회의에서 했던 발언들이었습니다. 여자가 수술실 운영에 대해 뭘 알겠어요? 라는 말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런 편견이 의료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유능한 여성 의료진들이 차별로 인해 현장을 떠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죠. 성훈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거 서울 메디컬 센터 박 과장 아니야? 맞아, 박성훈이야. 성훈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세미나가 끝난 후 성훈은 비틀거리며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외과 과장실 문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박 과장님, 윤리위원회에서 오라고 합니다. 성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리위원회 회의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박성훈 과장, 금요일 회식에서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죠.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박성훈 과장에 대해 즉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징계위원회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위원장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성훈의 눈앞이 캄캄해졌죠.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성훈은 텅 빈 과장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건을 계속 떨어뜨렸죠. 과장님. 돌아보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민호야, 내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았어요. 민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성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박스를 들고 병원을 나가는 성훈. 한때는 자랑스럽게 걸었던 복도가 오늘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은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죠. 박 과장님. 성훈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은하가 조용히 말했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요. 하지만 성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갈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성훈. 은주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짐을? 성훈은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죠. 20년의 자부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메스의 달인이라던 그의 별명도, 동료들의 존경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성훈은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는지.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직무정지 2달째. 성훈은 작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A사 용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모두 은하에게 보내려다 찢어버린 사과 편지들이었습니다. 아빠, 밥 먹어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성훈은 딸을 보며 힘없이 웃었죠. 수민아, 아빠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수민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죠. 아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죠. 그날 밤 성훈은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찢지 않았죠.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의료진흥청 의료질관리본부장 최은하 박사님께.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훈 선생님이시죠? 최은하입니다. 성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최 본부장님. 편지 잘 받았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은하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진심이었나요? 성훈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하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박 선생님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대부분은 끝까지 바뀌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바뀌고 싶습니다. 성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은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그럼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성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하가 계속 말했죠. 의료진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강사를 해보시겠어요? 성훈은 놀란 눈으로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박 선생님처럼 실패하고 깨달은 분이 하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진정성이 있으니까요. 성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은하에게 감사함을 느꼈죠. 3개월 후 한 병원 강당. 성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에는 100명이 넘는 의료진들이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던 의사입니다. 조용히 시작한 그의 고백에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여성 의료진을 무시했고 차별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랐죠. 성훈은 자신의 실패를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회식에서의 발언, 은하에 대한 무시,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까지. 제 오만함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을 상처 입혔습니다. 특히 미래의 희망인 젊은 여성 의료진들에게요. 강의를 듣던 한 젊은 여의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훈의 진심이 전달된 것이죠. 실수는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깨닫고 바뀌는 거예요. 저처럼 늦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의료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끝났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성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1년이 지났습니다. 성훈은 전국을 돌며 강의를 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의료진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하가 서울 메디컬 센터로 전속 발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박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병원 복도에서 만난 은하. 이제 그녀는 부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부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성훈이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은하가 웃으며 말했죠. 이제는 진짜 동료가 된 것 같네요. 네,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때는 적대적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가 되었죠. 2년 후 성훈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죠. 박성훈 성평등 의료문화연구소. 작은 사무실이지만 성훈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의료계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했죠. 아빠 멋있어요. 수민이 사무실 개소식에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은주도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죠. 이제야 제대로 된 의사가 된 것 같아. 성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성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메스를 잡았지만 진정한 의술은 이제야 배운 것 같습니다. 의술의 시작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더군요. 청중들 사이에서 민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전문의가 된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보냈죠. 햇살이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성훈은 연구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실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그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더 나은 의료 문화를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성훈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죠.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